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몽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배신감이 들거나 상처를 받는 순간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마다 마음이 정말 많이 무너지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초대 손님이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드라마 소년 심판이란 드라마에서도 여러분들 보셨을 텐데요. 소년 범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둥지 청소년 회복센터 센터장 임윤택 목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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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그 청소년 사역하셔서 그런지 풍치에서 느껴지는 중압감이 좀 있습니다. 네. 말 안 들으면 괜히 맞을 것 같아요. 떡볶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요? 네. 예, 다 좋아합니다. 네, 애들이랑 많이 그렇죠, 드실 것 그렇죠. 같아요. 아. 네. 아니 그래서 근데 센터 시작할 때보다 지금 몸무게가 많이 늘었어요. 애들 같이 아, 먹어야 그러시군요. 되거든요. 아이들하고 야식 먹을 같이. 때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지. 근데 뭐 오늘 저희가 소개 올렸지만 지금 뭐 사실 각종 저는 이제 사회 뉴스에 관심이 많아서 네네네. 범죄 뉴스 이런 걸 많이 봅니다. 요즘 특히 요즘이 그런 건지 아니면 예로부터 많았는데 뉴스에 많이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청소년 범죄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우리가 상상하는 범죄를 넘어서는 네네. 중범죄에 네네. 이르는 최근에 그 40대 주부를 납치해서 성폭행하는 네네. 중학생이 뭐 이런 뉴스까지 있었고 네네. 상상을 초월하는 중범죄로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우리 사회를 다 경악시키고 있거든요. 네네네. 센터장을 맡고 계신 목사님으로서 사실 굉장히 또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또 네.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네. 아이들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보려고 하다가 네. 아, 역시 애들은 안 되는 건가. 예. 자기가 갈수록 더 악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생각할 때 많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범죄나 비행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그죠. 지금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많은 SNS라든지 예. 미디어가 발달되어지면서 뉴스를 굉장히 쉽게 접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많이 접하니까 이런 사건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이전에도 있었던 일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노출이 많이 되니까 네네. 그 전에 지금처럼 CCTV나 블랙박스 많지 않던 시절에 네. 얼마나 억울한 죽음과 억울한 구타와 억울한 범죄들이 많았겠느냐가 네네네. 속상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목사님 보시기에 저희가 네. 이제 그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처벌 강화 얘기도 나오고 촉법 소년의 연령도 좀 바꿔야 네네네. 된다. 뭐 여러 네. 가지 제안들이 나오는데 네. 이 사람이 바뀔까요? 이 아이들이 교화가 될까요? 아이들이 잘 안 바뀌죠. 예. 잘 안 바뀌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예. 여러 가지 해외 자료를 봐도 네. 강화하지만 그 일들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음주운전도 굉장히 강력하게 단속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계속 있죠. 끊이지 않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지금 생기는 이 실수를 사건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럼 이렇게 예. 또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얘들을 도와야 할까라는 시선을 보게 되면 예. 이제 지금 이 사건 이후에 재발되어지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예. 이 아이가 회복되어서 예. 또 성인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일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회복률이 높을 수도 있나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높을 수도 있죠. 어. 지금 아이들에게 엄벌을 가하고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를 만들어서 영원한 실수하고 패배자로 만들어 버릴 거냐, 아니면 이런 실수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바르게 회복시키도록 만들어 갈 거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 개개인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겠으나 이제 많은 또 염려하는 분들은 이게 이제 그런 지금 청소년 범죄에 노출된 아이들이 결국은 성인이 되면서 그 교도소라는 곳에서 새로운 벗들을 접하면서 네네네. 더 중한 범죄를 배우게 되면서 혹시 이 사회에 더 악한 존재가 되지 네. 않을까 하고 또 염려를 많이들 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계신 곳이 둥지 청소년 회복센터. 네네네. 여기 이제 그 뭐 소년원이나 이런 곳과는 다른 소년하고 거죠? 전혀 다르고요. 다른 거죠? 아이들 중에 재판을 받을 때 네. 굉장히 심각한 우리가 뉴스에 접하는 네. 그런 사건을 저지른 아이들은 예. 소년 교도소를 가는 소년 형사 재판을 받는 아이들이 네. 있고요. 네네. 또 다수의 아이들은 소년 보호 재판을 받습니다. 예, 이 아이들은 소년법으로 용서와 관용을 베풀어서 예. 잘 성장하도록 만들어가자 예. 그런 취지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년원을 가게 되면 거기서 또 비행이 더 심화되는 애들도 그렇죠. 있고 네. 또 다른 인맥이 생겨서 전국구로 활동하는 애들도 예, 생길 예, 수 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이 아이들을 가정 환경을 만들어서 예, 예. 보호자가 하지 못했던 역할을 하게 하자. 예. 그게 이제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하는 사법형 그룹홈이고요. 그러면 이제 소년원을 갈지 이런 회복센터를 갈지는 이제 판사님의 네, 맞습니다. 결정으로 결정이 되나요? 그래서 이게 2010년도에 예. 호통 판사로 유명한 그 천종호 판사님이 예. 창원에서 재판을 하실 때 예. 법정에서는 울고불고 정말 다시 반성하고 재빙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애가 얼마 되지 않아 또 재판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뭔가 하고 살펴보니까 애는 의지가 있는데
보호자가 그 환경을 못 만들어주고 역할을 못 하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더라. 네. 그러면 애들을 위해서 환경을 만들면 어떻게 예. 결과가 있을까 생각하고 그 전종호 판사님이 이제 2010년도에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하는 사법형 그룹홈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경남 지역에서 부산 지역으로 울산, 대전,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지만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 아니, 두 그렇죠. 가지가. 왜냐면 또 저도 이제 부모다 보니까 그럼요. 내 아이가 하면 안 되는 것도 있고 내 아이가 피해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맞습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애가 과연 편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다고 이 한 번으로 애를 우리가 그런 시선으로 끝까지 봐야 되는 것인가? 이게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화초가 썩어서 쓰러져 가는 것을 화초 탓을 할 것이냐, 관리를 못한 네. 그 화초 주인의 탓을 할 것이냐라고 저는 이제 네네네. 판단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사회 프로그램을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거의 중독처럼 보거든요. 네. 엄청 봅니다. 네, 엄청 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청소년 사건이든 어떤 범죄가 났을 네. 때 이제 그 가족들을 찾아가거든요. 네네네. 지인들이나 네. 꼭 나오는 말이 그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그래요, 부모가. 그런 아이가 어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아이가 맞아요. 어디 있었겠어요. 그건 맞는데. 우리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가 알고 있는 내 자식과 그 아이가 밖에서의 행동이 전혀 다를 수가 전혀 있는데. 다르죠. 그죠? 전혀 다르고 아이들 제가 이제 법원에서 국선 보조인으로 아이들 재판을 돕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이 아이를 만나러 갔을 때도 아이가 저지른 비행 내용이나 범죄 사실을 볼 때는 네. 야 어떻게 이런 애가 있을 수 그렇죠, 있어. 그렇죠. 근데 그 아이를 만나러 갔을 때는 어. 너무 순진해 보이고 얌전해 보이는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 사건이 매칭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렇죠.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법을 어기는 그 청소년들이 그 부모님의 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은가요? 100%죠, 100%. 예, 거의 뭐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네네. 예, 대부분의 문제는 가정 환경의 문제. 그러니까 부모님 부재일 보호자의, 수도 예, 있고. 예, 맞습니다. 부모님이 실제로 안 계셔서 문제일 수도 예. 있고 네. 부모님이 계셔서 계시지만 문제일 수도 보호력이 부재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네. 그럼 이제 법원에서 이런 둥지 회복센터로 가라라고 명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명령에 의해서 억지 강제적으로 이제 뵙게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이가 범죄 내용은 참 좋지 않은데 네. 충분히 기회를 줄 만한 아이이기도 하고 예. 그럴 때는 소년원을 보내서 더 문제가 되어지기보다 예. 한 번에 기회를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여기서 6개월간 네.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행동이나 생활들을 좀 개선해 가라 하고 네. 법원의 명령으로 만나게 되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둥지 청소년회복센터로 처분합니다. 이렇게 판사님이 판결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하고 저하고 원해서 만나는 만남이 아니죠. 억지로 그러네. 가서 법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끌려와서 만나는 예, 거예요. 법정의 문을 열고 나오는 나오면 순간. 저하고 이제 어서 나와 오세요. 6개월 사는 거야 하고 만나잖아요. 아, 그럼 뭐 원치 않은 만남으로 원치 않는 만남으로 만났는데 네. 이제 가서 보니까 뭐 환경도 이렇게 있고 네. 생활해 보니까 집에서 외롭게 지내고 힘들어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아이들이 여기서 또 비슷한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먹고 생활하니까 또 나름 재미도 있고 여행도 가고 캠프도 하고 특별 프로그램 하면서 억지로 왔지만 아 그래도 내 인생 좀 도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고요. 또 법원에서 볼 때는 제가 또 뭐 굉장히 다정해 보이고 호감이 아닐 수 있지만 아 살아보니까 그냥 아빠처럼 또 변한 분이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되고 목사님 웃을 때 죄송하지만 좀 되게 귀여우세요. 감사합니다. 와, 그러면은 궁금한 게 6개월 지나잖아요. 6개월 지나면은 애들이 어때요? 바뀌어요? 난 그게 제일 궁금해. 6개월 갖고 되겠어요? 6개월로 돼요? 6개월로 잘 안 되죠. 안 되죠. 잘 안 되는데 예. 그 아이들이 딱 눈에 보이게 달라져가는 아이들이 좀 있고요. 예. 또 6개월 동안은 안 달라졌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긍정적 변화를 보이는 아이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예. 소년원에 가는 아이들이 다시 재판받는 재병하는 경우가 48%가 나왔어요. 거의 절반이네요. 거의 절반이 이제 예. 또다시 사고를 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때 이제 회복센터에서 6개월을 마치고 퇴소한 아이들이 재병률이 24%가 나왔어요. 약 절반이 나왔어요. 절반이군요. 그 이유는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못하게 하는 것 속에서 변화되기보다는 예. 또 소년이라고 하는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것보다는 가정 환경을 만들어서 노출되어 있지만 학교를 다니게 하고 공부를 하고 새로운 습관을 익혀가는 그게 더 긍정적인 결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시사 프로그램을 많이 보다 보면 느끼는 것이 이 가해자로 지목된 이 학생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피해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나중에 가해자로 성장을 하는 거죠. 가해 학생으로 키워져서
또 누군가에게 네. 자기가 피해받은 걸 갚아주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많죠. 그죠? 어릴 때는 선배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그렇지. 자기가 선배 되면 네. 또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고 네. 그러니까 누군가 그 연결고리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약한 아이들 돌볼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네. 그러려면 애들이 학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거 나쁜 줄 알면서도 또 한다면 또 하는 거예요. 좋은 걸 경험하면 또 좋은 걸 할 수도 있겠죠. 그러네요. 그럼 목사님은 지금 그 학생들과 네네. 계속 같이 사시는 건가요? 네네. 저희 그러니까 둥지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하는 것은 센터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예. 아까 사법형 그룹홈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겁니다. 집에서요? 네, 저희 집에서. 목사님 댁에서 예. 그럼 사모님이 다 식사 준비하시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 식사 준비도 하고 엄마 역할을 하고 아니, 저 저는 죄송해요. 아빠 역할을 하고. 저 나라에서 이거 좀 많이 나오나요? 나라에서 제가 처음 10년 전에 시작할 때 네. 국가 지원은 전혀 없었었고요. 지원 안 해주는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없었었고 예,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법원에서 예.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살면 예. 교육비라는 이름으로 월 30만 원이 지원됐었어요. 예. 그럼 애 10명을 데리고 살면 300만 원이 되잖아요. 네. 예. 거기에 저와 제 아내의 인건비나 그렇죠. 식자재비나 운영비, 관리비가 택도 다 되는 거예요. 10명이 있었을 때 300으로는 그러니까 뭐 두 사람이 인건비도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저희 결정은 이거 우리가 안 받고도 해야 될 일인데 이 정도로 우리가 먹고 지내고 같이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요. 이제 10년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이제 법원에서 한 명당 50만 원의 교육비가 지급되고 있고 조금 올랐고. 그다음 3년 전부터 여기가 너무 열악하다 청소년 현장에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 복지시설로 인정을 받게 됐어요. 아.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어요. 인건비만. 뭐 지금까지 대략 몇 명? 지금 10년 하면서는 저희가 지금 한 220명 정도 아이들이 지나갔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처음에 목사님이신데 예. 어떻게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이 사역을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에 나름대로 헌신을 하고 예. 청소년 캠프라든지 학교 또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던 중에 제가 섬기는 보물상자라는 단체에서 장학 사업을 작게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좀 그 여러 가지로 복지에서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회복센터라는 곳이 있더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그때 이제 부산 경남에서 10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데를 다니면서 아이들 밥도 사주기도 하고 금종고시 학교 가는 아이들하고 졸업여행도 가고 예. 걔들을 모아서 저희가 캠프를 진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천종호 판사님을 만나면서는 아 이런 센터에 대해 좀 구체적으로 도왔으면 좋겠다. 그럼 그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의 고등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또 편하게 저한테 일도 시키시기도 하고 예. 그래서 만나면서 아이들 위한 일을 돕던 중에 여자 아이들을 위한 센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더 필요한데 또 절대 나서는 분은 안 계셔가지고 제가 만나는 분들마다 이런 일이 너무 필요합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녔는데 네. 또 하시겠다는 분이 잘 안 나서시더라고요. 예. 그런 중에 제가 이제 좀 살펴보고 도왔던 아이 하나가 결국 가정으로 돌아갔지만 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제 2년 또 소년원을 가게 되는 예.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걔들 보면서 더 이상 이런 애를 만들면 안 되겠다. 그 센터가 좀 더 있다면 이 일을 애들 품을 수 있지 않겠나. 예. 그런 생각으로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다가 그럼 우리가 하자. 아. 라고 결정을 하게 됐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아이가 그 넷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저희 아이가 딸, 아들, 딸 이래가지고 다 목사님 자녀 저희 막내는 저희가 입양을 했습니다. 원래 입양에 좀 꿈이 있어요. 예, 결혼할 때부터 저희가 이제 제 아내랑 입양을 하게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결혼할 때부터 입양의 꿈이 있었는데 미리 또 셋을 낳으셨고요. 예, 그래 됐습니다. 입양이 좀 늦어졌네요. 아,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첫째 이제 딸을 낳고 예. 둘째 아들 낳고 이랬는데 저보다 일찍 결혼한 제 여동생이 예. 아이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첫째, 둘째까지는 그래도 저희 부모님도 좋아하고 저희 동생도 네네. 축하해 줬는데 제가 셋째를 낳으니까 예. 좀 분위기가 묘한 거예요. 이 집엔 아이가 없고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제가 동생에게 우리가 가졌던 입양에 대한 마음을 소개를 했어요. 예. 그래서 입양이라는 방법도 있다. 예. 그랬는데 이 동생이 입양을 하기보다는 임신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 개를 입양해서 키우더라고요. 강아지요? 강아지를. 어.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다가 이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어져서 그런지 그 다음 해에 자연 임신이 돼서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양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셋을 낳았는데 입양까지 하면 동생에게는 굉장히 또 마음의 부담을 줄 수 그렇죠. 있는데 동생 내에 자녀가 생기면서 이제 저희가 넷째를 이제 입양을 하게 됐죠. 아니 그러면은 본인 자식도 예. 4명이나 되는데 예. 전 아까 좀 그랬던 게
여자 아이들을 위한 센터는 하나밖에 없으면 네네. 그럼 남자 아이들이 훨씬 많아요? 재판의 비율을 보면 80% 정도가 남자 아이들이고 남자구나. 한 20%가 여자 아이들이긴 한데 또 보호하고 챙겨줘야 될 애들은 여자애들이 좀 많이 손이 가고 그러니까요. 챙겨야 될 곳이 좀 필요한 상황이었죠. 근데 솔직히 일단 드는 생각이 네. 내 아이가 넷이 있는데 네. 법원에서 너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다라고 판결을 해서 네. 보내진 아이들이 우리 집에 온단 말이죠. 네네. 쉽지 그럼 않지. 보통적인 엄마 아빠 입장에선 내 아이들에게 혹여나 악영향이 될까? 혹시 같이 식사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있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예. 저희가 그것을 시작할 때 예. 저희 막내 입양한 아이가 3살 때였고 예, 예. 또 다른 아이를 좀 입양을 할 걸 계획을 갖던 차에 어머나. 다른 아이 입양하기보다는 이 아이는 장기적으로 평생을 입양한 아이라면 예, 예. 법원에서 주는 아이들 6개월짜리지만 단기 입양이라 생각하고 키우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이들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없죠. 그리고 처음 시작을 할 때는 큰 아이와 또래들이 이제 그러니까요. 센터에 들어오게 됐었죠. 오겠죠. 그래서 그동안 지내면서는 사실 그 큰 아이 둘째 셋째는 이제 나이가 되면서는 기숙형 대안학교를 예. 다니면서 아예 보내서. 예, 조금 이제 그런 뭐 부딪힘이나 갈등들 좀 없애오긴 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제 아이는 남에게 맡겨서 키우고 그러니까요. 다른 집 아이를 받아서 그러니까요. 키우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좀 어리긴 했지만 예. 좀 이런 여러 가지에 좀 노출될까 하는 좀 우려가 있기도 했죠. 왜냐하면 식사하러 가가지고도 같이 예. 앉아 밥 먹고 이럴 때 예. 이 음료수병도 나오고 잔도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식사 준비가 되면 그 어느 날 애가 앉아가지고 막 이 소주잔을 들고 머리 털고 막 이러더라고요. 애기가 3살짜리 아기가. 형들 하는 거 봤구나. 아, 그러니까 이제 언니들이 막 할 때 자기들이 막 밖에서는 술도 하고 담배도 마음껏 하도 여기서 잘 못하니까 네. 그냥 그런 거 흉내 낸다고 물 따라가지고 소주잔에 짠 하고 막 먹고 머리 이렇게 털고 이제 그걸 보고는 막내도 따라서 하고 야, 이거 보면 나가라고 말이 진짜 여기까지 진짜 차 오를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귀한 생명을 보내셨네요. 그 아이들끼리에 만약에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런데 너무나 귀여운 아기가 하나 있음으로 그렇죠. 해서 예, 예. 그 형들 사이에서 얼마나 또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특히 또 다 여자들인 거예요? 여자애들이니까 이제 네. 저 언니들인데 언니들 사이에서 또 얼마나 귀여워하고 귀여워. 챙겨주고 예. 서먹서먹할 사이에 부부도 사실 서먹서먹할 때 아이 때문에 대화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네. 그런데 얼마나 귀한 생명을 보내준 거예요. 태석이 너무 좋은데. 되게 좋네. 그렇잖아요. 아니 사실. 근데 네. 부모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애가 갑자기 따라하면 이거 하고 막 고추 씻을 때 이렇게 툭툭 이렇게 털 수도 있거든요. 아니 나는 그리고 나는 스트레스 언어. 받을 것 같은데. 예, 예. 언어의 습관이 분명히 아, 그래. 고분고분한 그런데- 건 아닐 것 근데 같아요. 애들도 언어에서. 밖에서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한다 해도 여기서 함께 지낼 때는 딱 그렇게 하다가도 자기들이 알아요. 아, 애 있잖아. 그래서 조심할 줄 알고 아, 또 그러니까. 어른이 있잖아. 이런 그래서 누군가에 그렇게 영향력을 주는 존재가 있다면 얘들도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힘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굉장히 귀한 필터링 역할을 하는 생명을 그러니까. 보내주신 거네요. 예, 예. 아니 진짜 자기들끼리 왜 아이들이 이제 입에 거의 이제 그 쓰는 언어가 배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나도 네. 모르게 엑스나게 뭐 이런 게 네, 네. 입에 배어 있는데 동생 하나 하기 때문에 야 조심을 할 수 있는 예, 예. 왜냐면 어른들은 없을 때 본인들끼리 또 그렇죠. 얘기를 할 때 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나 보네요. 야 참. 근데 어때요? 목사님 네.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네. 목사님은 어린 시절에 어떤 저는 뭐 존재였어요? 그래도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네. 그 저하고 제 여동생하고 남매로 이렇게 잘 자랐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좀 우수하다는 생각도 들고 네, 네. 잘 자랐는데 중학생이 되면 네. 이렇게 막 성적이 1등부터 순서대로 쫙 나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네, 네. 네. 제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결과가 나오니까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공부하면 잘하겠지 하면서 잘 안 하는 거예요. 격차는 좀 더 커지고. 네. 제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생기니까 이걸 또 다른 쪽으로 네. 이제 비행을 한다든지 예. 그 친구들과 어울린다든지 예. 저의 존재감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 지금 시대에 청소년 흡연율이 높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데 하고는 좀 다른 시대이긴 했는데 예,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좀 일찍 방황을 하고 예. 또 그때 저는 재판만 안 받았을 뿐이지 아, 깜짝이야. 그런 사고를 찍어 다니는 아, 그런 거기까지는 안 생활을 갔는데. 했었었죠. 예, 그냥 몰려다니는 거요. 예, 예. 친구들과 몰려다니는. 예, 몰려다니고 그렇게 예. 하다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잘 적응하지 못하고 예. 또 제 속에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 놔두면 예. 놀다가 또 공부도 하고 예. 제 페이스대로 할 건데 그런 권위를 가지고 딱 누르는 데 대한
알 수 없는 반항감이 있잖아요. 그지, 그때 있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갔는데 자율학습이라는 이름으로 하면서 자율적이지 않아요. 예. 무조건 다 해야 돼. 그렇죠. 그럼 내가 자율학습인데 왜 해야 되냐? 그 저는 교실에서 그냥 뛰어나오고. 아, 그다음 방학을 했는데도 뭐 보충 수업한다 오라 그러면 안 가고. 예. 또 생활 잘 하다가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 반은 이번 일주일간 절대 지각이 없도록 하자. 그럼 저는 그 다음날 지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때 왜 그랬을까 싶긴 한데 다들 밤에 열심히 자율학습한다고 앉아있으면 제가 이제 학교를 부산의 바닷가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예. 그 바닷가 앞에 갯바위에 앉아서 이제 저 혼자 소주 마시고 담배 피면서 그 불 켜진 교실 보면서 예. 야 내가 공부하기만 하면 너보다 잘할 수 있다 어. 라고 하면서 안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 시절을 보내다가 결국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나오게 됐죠. 아, 자퇴하셨어요. 예, 저는 뭐 자퇴했다고 이야기하고 학교에서는 잘랐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학업 중단 청소년이었고 아, 비행하고 또 문제 있게 돌아다녔었죠. 예. 아, 여기까지 들어서는 교회는 교회는- 언제쯤 다니셨다는 얘기? 교회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예. 예, 부모님이 다 집사님들이셨고 예.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제가 계속 성장하고 유아 세례를 받고 예.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밖에서는 그렇게 올려 다니고 그렇죠. 교회 오면 죄책감 들고 맞아요. 힘든데 신앙적으로는 또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고 예. 그러다 이제 하나님 어떻게 뜨겁게 만날 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던 중에 제가 뭐 당구장에서 막 공도 땄고 지배인도 하고 공장도 다니고 막 그러던 중에 네. 한 짧은 세월 동안 한 달 채 안 된 시간에 그 제 친구 주변에 있는 친구 중에 3명이 그 죽었어요. 그래서 한 명은 오토바이 타고 가다 사고로 죽게 되고 예. 한 명은 싸우는 현장에 있다가 얘도 죽게 돼 사고로 죽게 되고 한 명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결심을 하고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돈 벌어야 된다고 배를 탔는데 네. 일주일 만에 아이가 시체로 돌아왔어요. 아. 그 아이들의 죽음을 접하면서 예. 어느 날 딱 자려고 누웠는데 나도 죽겠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드는 거예요. 예. 그 전에는 싸워도 안 질 것 같고 네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총알이 날아다니도 나는 안 죽고 안 맞을 것 같고 하는 네네. 그런 마음이 들다가 저보다도 싸움도 더 잘하던 아이도 죽고 더 잘 나가는 아이도 죽게 되는 거 보면서 아 나도 죽겠다.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게 드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막연하게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좀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네. 좀 변화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은 했지만 좀 변화되지는 않고 네. 그때 그러한 친구들의 죽음이 저에게 네. 좀 인생을 새롭게 보는 한 첫 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놓았던 공부를 하면서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장도 따고 예. 대학도 진학하려는 마음도 가지고 예.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뭐 미안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학을 공부하셨을 거 아니에요? 신학은 어떻게 신학까지 가셨어요? 그렇게 이제 그 갔다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예. 앞으로 어떻게 살지 하고 고민을 하던 차에 예. 저희 담임 목사님이 예. 야, 너 신학교 가봐라. 그 근데 같은 저는 교회죠? 같은. 그렇죠. 저희 예, 예.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 근데 저는 그때만 해도 술 담배 문제를 다 해결도 못했고 예. 뭐 제가 무슨 신학교를 갑니까? 예. 그랬더니 그때 교회 관리 집사님이 안 계실 때 제가 교회 청소도 하고 좀 뭔가 이런 그런 열심은 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꼭 신학교 간다고 목사 되는 거 아니니까 네. 좀 신앙 교육 한다 생각하고 가봐라 하고 추천해 주셔가지고 신학교를 편입을 하게 됐어요. 신학교 가니까 저희 또래인데 다 거의 교회 전도사님들 하고 계시니까 예. 가방을 탁 이렇게 들고 아니면 큰 성경책 들고 거의 반 목사님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같이 학교 다니면서 그래도 신학교로 가는데 아침에 담배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가서 앉아 있고 또 점심을 먹고 나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당기죠. 예. 그러니까 또 주변을 막 배회하다가 적정 안에서 몰래 한 갑 사가지고 예. 저쪽 구석에 골목에 가가지고 또 한 대 일반해야죠. 탁 예. 피고 네. 또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오고 그럼 서랍 안에 또 넣고 예. 다음날 갈 때는 그래도 오늘은 집에 와서 하지 가서는 하지 말자. 아. 그리고 출발을 하지만 또 안 되니까 또 네. 한 갑 사고. 그 집에 한 서랍 열면 한 20갑, 30갑 정도 담배가 2-3개 피만 핀 담배가 쌓이게 됐죠. 아이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 저 주변에 계속 그런 목사님 같은 전도사님들, 네. 신학생들 기도하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되니까 예. 이 비교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전에는 뭐 다 비슷비슷하게 이런 그렇죠. 친구들 어울리면 내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하다가
야,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가지? 뭐지? 이런 영향을 좀 받게 되니까 야, 이건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달라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제 주변에 조금 친하게 지냈던 후배들 몇 명을 데리고 그 신학교 부산 영도에 있었는데 네. 영도 그 끝에 있는 태종대를 가서 그 바닷가에 앉아서 멋지게 담배를 한 대 피면서 예. 얘들아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담배다. 그래서 담배 연기를 촥 원래 다 날리고는 그렇게 끊는다고 하고 다시 펴요. 그렇게 딱 끊는데 그러고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하고. 아, 정말 영혼이 마지막이 됐군요. 예, 그때 애들 앞에서 딱 선언하고 네. 네, 하나님 그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은 아니고요. 얼마나 수없이 새해가 될 때마다 그렇죠. 끊어야지 그렇게 결심을 했겠습니까? 예. 근데 주변에 그런 전도사님들 또 신학생들 그래서 그런 환경의 변화가 생기니까 네.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 그 환경이 정말 되게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또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하시는 거고. 네네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한 것은 한 것인데 아까 네네. 목사님 말씀처럼 신학은 신학이고 네. 내가 진짜 목회자가 되는 것은 또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목회나 목사가 되기 위해서 네. 신학교를 갔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희 동기들은 다 신학 대학원을 다 진학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기보다는 좀 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어요. 아. 그래서 필리핀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됐고요. 그때 이제 영어 공부도 좀 하고 예. 또 선교사님을 도와가는 일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내게 됐는데 저한테 필리핀이 마치 영적 고향처럼 굉장히 친근한 곳이 된 것은 네. 그때는 피나투보 화산이라고 이제 화산이 폭발해서 네. 산에 살던 원주민들이 막 이렇게 산 밑으로 내려왔는데 이 필리핀 사람도 섞이지 못하는 거예요. 네. 이 부족만을 위해서 보호구역을 만들어서 거기 지내도록 정부가 땅을 마련해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런 곳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하고 또 다른 분하고 같이 그 마을을 찾아갔어요. 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아보자. 네. 그래서 일주일을 지내는데 물도 없고 전기도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리고 버티다가 또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말도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려오고 또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중에 그 스콜이라고 해서 그 해가 떠 있는 가운데 비가 쫙 네네.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니까 저는 이제 바나나 잎을 이렇게 딱 해서 이제 우산처럼 쓰고 있는데 예. 이 마을 애들이 다 마을 이 운동장 같은 곳에 뛰어나와가지고 마당에서 예. 막 비누칠을 해서 그 쏟아지는 비에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고 떠들고 까부는데 마치 동물의 왕국에 정말 미안한 표현이지만 막 그 짐승의 무리, 예, 예. 원숭이 무리들이 막 그렇게 노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마음에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문화인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도 저렇게 미개하게 살지 않게 저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막 이런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예. 그 기도를 하던 중에 저한테 잔잔한 음성이 하나 들리는 게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네가 볼 때 저렇게 짐승처럼 보이고 미개해 보일지 몰라도 나는 저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사랑한다. 그게 한번 머리를 콕 한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교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왔다 하지만 나는 가진 사람이고 못 가진 사람이고 나는 주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받는 사람들이고 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사랑하신다는 음성이 들리면서 제게 또 다른 어떤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냐면 너가 한때 실수하고 또 문제가 있었지만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너도 사랑한다.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 속에 아유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어. 아유 내가 목사 되면 다 목사 돼야지.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겸손한 게 아니라 제 안에 아유 사고 쳤던 내가 뭘 해 하는 열등감이었던 거예요. 그 열등감을 가장한 겸손함.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시간에 저한테 많이 회복이 됐어요. 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원하신다면 제가 저처럼 방황하는 아이들 힘든 아이들 위해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필리핀의 시간들을 다 끝내고 한국 들어와서 예. 새로 대학에 편입해서 대학 공부도 하고 청소년 관련된 것으로 석사과정, 박사과정도 하고 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를 잘리고 학업 중단이었던 제가 그렇게 공부하는 세월로 흘러가게 됐었죠. 박사과정까지. 와.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해봐야 이거 하는 사람 마음을 알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끊기도 그렇잖아요. 다 경험케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둥지 청소년 회복센터에 네네. 이제 10년? 네네네. 10년 만 10년 지금 계신데 이렇게 청소년들을 많이 대하다 보면 이 아이는 그 6개월 안에 네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아이다. 혹은 이 아이는 정말 이렇게만 좀 관리해주면 참 잘 자랐을 아이구나. 이런 좀 네. 구별이 되나요? 구별하기 좀 어려운 경우도 어려운- 많이 있죠. 네. 네. 왜냐하면 결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래를 모르니까. 예, 이게 어떤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센터를 할 때는 예. 내가 얘들 부모보다도 더 잘해주고 예. 절 잘 대접해주고 예, 그러면- 섬겨주면 얘들이 감동을 받아서 변화될 인생이 것이다. 달라질 예.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근데 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허무하잖아. 허무하죠.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왜 안 달라져? 그러고 애들을 다그치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서로가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지금 제가 한 10년 하면서는 제한테서 이제 그러한 힘이 좀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잘해주고 사랑해주는 역할을 하면 되고 결국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 아닌가. 예. 수많은 케이스를 봤겠지만 좀 억울한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 아이들 있습니다. 예. 예, 얘가 부모가 조금만 역할을 했더라면 예. 여기까지 왔을까 하는 애들이 참 많이 있고요. 실제로 한 아이는 보육원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게 돼서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나쁜 이제 오빠들을 만나게 되고 예. 그 오빠들이 얘들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성매매를 시켰어요. 성노예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붙잡히게 됐는데 이 아이 사건을 이제 제가 보조인으로 담당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면 소년원을 가야 되니까 예. 계속 그런 적이 없다고 이제 부인을 했었고 예. 그러다가 재판을 일주일 앞두고 아이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아이의 울음을 잊지 못하는 게 그런 울음을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정말 이 끓어오르는 막 흐름을 울면서 저 정말 이렇게 살기 싫어요. 저 정말 달라지고 싶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너무 힘겹게 이야기를 다 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너 이제 어떻게 살고 싶니? 그랬더니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싶어요. 근데 아이 상황이나 이게 너무 긴 시간 동안 그런 게 노출됐고 문제가 있어서 소년원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죠. 근데 제가 재판할 때 판사님 아이가 이렇게 험한 시간을 살아왔고 아이가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달라지고 싶어 합니다. 아이에게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어차피 소년원 갈 아이니까 제가 아이 편에 힘이 되는 말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네. 근데 재판할 판사님께서 갑자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둥지센터로 데려가십시오. 그 제가 판사님 선처를 해달라고 한 거지 제가 데려가겠다는 건 아닌데요. 뭐 이러다가 결국 이 아이가 저희 센터로 오게 되기도 했죠. 그래서 그래도 보육원에서 좀만 더 잘 챙겼더라면 또 그걸 노리는 나쁜 사람들은 이 아이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런 아이들을 또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아이는 뭐 잘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 와서 또 함께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이제 자기의 꿈을 이제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됐죠. 네. 중학교 졸업장도 따고 원하는 대로 학교도 진학하게 됐고 아, 또 제가 아는 집사님 가게에 소개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나아지는 생활을 하면 되는데 좋아질만 한 점에 또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 그 아이가요? 예, 그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를 찾아서 갔는데 참 충격적인 거는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던 또 그 오빠. 그 오빠들 찾아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아이를 또 찾아서 또 데려오고 근데 얼마 전에 또 도망가는 거예요. 또 데리고 오고 몇 번을 하다가 하는 뭐 도저히 안 돼서 아이가 그 6호 처분이라고 해서 아동보호치료시설에 6개월간 소년원이 아니에요. 강금. 예, 그곳에서 이제 제한된 환경에서 지내는 곳에 6개월을 지냈고요. 그 지내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하게 하는데 예. 전화할 데가 없잖아요, 이 아이. 예. 그 제약이 전화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이제 한 달 지났어요. 저 보러 한번 오세요. 그리고 전화 끊을 때마다 꼭 아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저 다음 주 생일이에요. 축하하러 올 거죠. 아빠. 뭐 그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6개월을 마치고 나올 때가 됐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위해서 제가 집을 마련해주고 가구를 드리고 학교 잘 다니자 하고 약속했는데 또 도망가고 그러다 결국 아이가 10호 처분이라고 가장 중한 처분 받고 2년간 소년원에 가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아, 너무 너무
맥 빠지고 너무 서운하시기도 하고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러면? 근데 그런 일이 생기면 참 힘들죠. 힘들죠. 좀 그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면 이런 데 와서 애들 이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잘 되어집니다.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안 달라지니까 소년원 가서도 얼마 안 돼서 이제 편지가 왔어요. 네. 그 편지를 열어볼 때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예, 근데 열어보니까 참 제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막 써놓은 거예요. 아, 뭐라고요? 내가 언제 도와달라고 그랬냐. 아. 보낼 거면 진작에 이렇게 보내지. 왜 이제 보내냐. 뭐 제가 보낸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아무 상관없이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라. 간섭하지 관여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우리 나이에 그럴 수 있지. 오늘 이제 온갖 자기 속에 있는 분들을 저한테 다 풀어놓은 거예요. 내 인생에서 사라져 달라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편지를 받고 마음에 힘든 거는 있었는데 조금 돌이켜 보니까 한편으로 고마운 거예요. 죄송한 이야기인데 네. 고맙다는 게 제가 야 너는 인간 안 돼. 너는 안 되는 아이야. 라고 제가 끊기에는 미안하잖아요, 목사가. 예,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걔가 사라져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나 할 만큼 했어 라는 마음이 들면서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안 할게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고 연락이 끊기게 됐고요. 근데 그 편지가 오고 한 6개월 뒤에 네. 그게 다시 편지가 왔더라고요. 아, 다시 편지가 와서 아빠보다 더 아빠같이 해주셨는데 죄송해요. 그리고 딱 저한테 잊지 못할 한 줄의 한 단어를 네. 말해서 다시 아빠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또 편지를 주고받고 그러다가 아이가 2년 소년을 마치고 네. 나온 아이를 만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전과 다르게 편의점에서 일로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꿈을 하나 가졌어요. 아이가 소년원에 있을 때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했는데 소년원에서 시험 친 애들 중에는 전국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야 너는 정말 공부하면 할 수 있겠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던 중에 이 아이가 작년에 그 보호직 공무원 하고 싶어요. 그 보호관찰소나 소년원 선생님 하는 거. 교도소에 있는 분은 교정직 공무원이잖아요. 네, 네. 보호직 공무원이라고 있는데 그 시험을 치고 싶어요. 어머나. 그래서 아이가 소년원에 있으면서도 그런 선생님들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예. 자 그러면 내가 그 학원비 지원하고 그럴 테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살이에요, 걔가? 지금 이제 22살 됐죠. 어른 됐죠. 예, 여전 됐죠. 그래서 목사님 인터뷰를 보니까 이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고 아픈 아이만 있다라고 예. 적으셨더라고요. 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아프죠. 아픈데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그랬죠.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삶에 여러 가지 병이 들어있는 아이들에게 제가 만약에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쫄룩거리는데 너 왜 똑바로 못 걸어? 그렇죠, 그렇죠. 바로 그래야지. 바로 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프면 낫도록 해줘야 되고 회복하도록 해줘야 되고 바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교정기구를 차거나 그죠? 그래서 또 걷도록 도와줘야 되는 그 역할이 누군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라고들 하는데 내 인생에서 꺼져 주세요라고 외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발 나를 붙잡아 달라는 그런 아우성이로 들릴 수 있겠네요. 그 순간만큼은 그래까지는 안 되겠는데 물론 그렇겠지. 물론 네, 그렇겠지. 지금 지나고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예. 그것이 그리고 그렇게 그 표출되는 마음을 것이 풀어내기에 아닌가. 제일 만만한 상대가 그래도 그렇죠. 나였구나. 그렇죠. 저마저 없었다면 사실 얘는- 누가 편지를 보내겠어요. 관심조차 없는 분에게 왜 편지를 보내겠어요. 편지를 붙여서 이걸 보내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맞아. 거기밖에 이 내 외침을 예. 할 데가 없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휴 참 얼마나 아빠의 사랑이 그리웠으면 다시 아빠 해달라고 응? 그런 얘기를 했을까 싶네요. 그럴 때 제일 보람이 좀 있겠어요. 선생님? 그렇죠. 그리고 네. 지금 당장 있는 아이들도 여전히 애먹이고 네. 힘들게 하는 쪽이 막 있죠. 뭐 그리고 뭐 가지 많은 나무가 바람 잘 날 없다고 그렇죠, 그렇죠. 애들이 다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애를 먹이기도 한데 그럴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는 퇴소한 아이들 또 세월이 지난 아이들이 네. 저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너무 힘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그지. 아 얘들은 안 되는 건가? 예, 예. 이런 생각으로 딱 했는데 노래방에서 막 자기들끼리 놀던 아이들이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어요. 예. 이미 퇴소한 한 2년 전에. 예. 그래 노래방에서 뭘 부르냐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막 그 찬양을 부르는 거야, 노래방에서. 그 뒤에 보니까 주위에 분명 뭐 나무가 되어줘 그러는데 그게 계속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야, 그래 내가 나무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고 뭔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네. 그 위로가 굉장히 되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또 이번 새해가 되면서는 어떤 아이 중에는 뭐 아버지 뭐 자주 연락 못 해도 늘 기억하고 있어요. 힘내세요. 그리고 저한테 선물을 보내는 아이들도 있고 예. 또 지나가다가 들러가지고 어떤 아이는 과자를 몇 상자 사와서 자기 둥지 있을 때 이거 막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제 자기 후배들 주세요 이런 것도 갖고 오는 애들도 있고 근데 지금 있는 애들은 여전히 애먹이는데 아 얘들이 2년, 5년 예, 또 예.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자리 잡아가는구나. 예. 또 결혼한다고 청첩장이 날라오기도 하고 예. 엄마가 되기도 하고 예. 그렇게 자라가는구나. 그래서 제일 힘든 바람 부는 그 순간에 이 바람막이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도 10년 지나오면서 얼마나 당장에 때려치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죠? 매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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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주먹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그 예. 순간이 얼마나 많았겠으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을 또 계속 예. 순간순간 주시나 봐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 저 이거 못하겠습니다. 네. 차라리 좀 될 만한 아이들 예. 하면 좋을 텐데 얘들은 이용만 하려고 그러고 예. 필요할 때만 찾고 예. 또 배신하고 뒤통수 치고 아, 이건 못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딱 들 때가 있는데 예. 그렇게 딱 기도하면 하나님께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예. 나도 똑같다. 어. 너하고 못하겠다. 응? 너도 필요할 때만 나를 찾고 나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러고 나면 배신하고 그런 너를 내가 어떻게 대해줬니? 그래서 말씀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제게 부딪힐 때마다 야, 너 학교 그만두고 방황하고 비행하고 돌아다닐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니? 너 실수하고 나를 부인하고 엉뚱한 길을 할 때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해줬니? 그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 이 말 한마디에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더 사랑할게요. 뭐 한 번 더 해볼게요. 이제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죠. 아유. 근데 사실 아이들을 보면 전 세상에 그 나쁜 아이는 없다 그 말씀처럼 하시지만 사실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예. 애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리고 악마가 그, 있죠, 악마. 예. 네. 그리고 그 아이에게 받은 피해자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피해자는 뭐. 목사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쓰럽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명히 아이가 저지르는 행위에 대한 거는 교육을 해야 되고 책임을 아이, 물어야 될 그럼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자 하면 마치 가해자만 편을 드는 그렇죠. 것으로 볼 수 네.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러한 아까 학교 폭력이나 다른 문제가 생겼을 예. 때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그럼요, 되고요. 그럼요.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분명히 회복하도록 도와야 그럼요, 되고 그럼요. 이 가해자들도 얘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더 큰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럼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들도 회복하도록 도와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이 예. 자녀들도 있고 네네. 사모님도 있잖아요. 예, 예. 가족들은 어떠실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괜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윗사람들 보고 영향이 혹시 있을까 봐 걱정이 되고. 그런 거 없이 그래도 아이들이 잘 자라줘서 예. 고맙긴 하고 이제 물론 아쉽기는 우리 애들 데리고 여행은 제대로 가본 기억이 없는데 예. 둥지 아이들 데리고는 여행을 가고 있어요. 그 역차별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들이 갖는 마음에 네. 부담은 그치. 있을 텐데 그래서 때로는 서운함을 표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존경심을 표해주고 자기 스스로들이 잘 살아가는 게 또 하나의 동력이 되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아이들 잘 자라줬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사역의 한 80%는 사실 사모님 역할이거든요. 예, 그렇죠. 사모님은 어떠세요? 제 안에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목사님은 자기가 좋아서 일을 하는데 사모님 무슨 고생이냐. 네. 맨날 그 애들 열 몇 명 밥해야 되고 네. 챙겨야 되고 힘드시겠습니다 했더니 제 아내가 정말 멋진 말을 했어요. 제 아내가 저는 제 남편의 사역을 돕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아. 그 말이 저는 너무 마음에 남고 고맙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도 제 아내는 그것도 특히 여자센터다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또 병원을 다니거나 그렇죠. 아이들 개인 상담을 하거나 그렇죠.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사모님에게만 터놓을 수 있는 네네 그렇죠.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저희 집의 아이들을 봐도 또 뭐 묘하게 아빠하고 통하는 애가 있고 엄마하고 통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것처럼 센터에 있는 애들도 보면 저하고 또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 제 아내하고 또 이렇게 통하는 애가 있고
그래서 엄마 아빠 역할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참. 야, 그 재정적으로는 어떻게 지금 유치를 하고 계세요? 재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는 뭐 정부 지원 외에는 이제 뭐 저희 개인적으로 후원자들이 예. 있다든지 그걸 통해서 아니면 특별하게 먹고 지내는 것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했는데 네. 아이들 위해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든지 그렇죠. 뭐 여행을 그렇죠. 가거나 또 다음 예. 달에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필리핀 성교. 그 날개 여행 갈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행. 우리 집은 왜 이래 가난해? 왜 이래 힘들어? 그럼 아이들하고 패키지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예. 관광 상품이 아니라 예. 제가 지냈던 그 필리핀의 지역을 아니까 그곳에 가서 현지인 가정을 방문하고 예, 예. 쓰레기 마을 하루 한 끼 먹고 지내는 예, 곳에 예. 가서 피딩을 하고 네. 또 그러면서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죠. 너무 쉽게 돈을 쓰고 택시를 타고 다니고 했던 아이들이 야, 이 100달러로 200명이 밥을 먹을 수 있네. 그런 것 속에 그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2-3시간 줄 서 있는 아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걸 갖다 주면서 아이들이 막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래서 더 열악하고 힘들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렇죠. 또 내가 가진 게 참 많이 있구나. 그럼요. 그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여행을 가고 할 때는 사실 경비가 좀 필요한데 그럴 때는 뭐 특별 후원금을 통해서라든지 예. 또 저희가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을 통해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나간 아이들이 한 200명 되는데 네. 그 지금 이제 새로운 아이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돈을 좀 뭐 도와준다든가 이런 친구들도 혹시 있나요? 지금 아직까지 자기들이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이니까 네. 정기적으로 하는 애들은 없지만 네, 그런 애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 봉투를 받으면 눈물 이게 나죠. 그냥 못 금액을 쓰죠. 떠나서 네. 진짜 울 것 같아. 그걸 한 번씩 찾아와서 네. 이렇게 단회성으로라도 했던 애들은 분명히 있고요. 아. 또 하나는 아까 필리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밥 먹으려고 줄 서 있고 같이 활동했던 애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얘들 학교 다닐 때 25,000원 필요하다 했는데 25,000원 목사님 드리면 제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있지. 너가 25,000원 하면 나도 25,000원 보태서 5만 원 보내줄게. 그걸 걔가 실제로 했어요. 근데 내가 야, 너 돈 없잖아. 그랬더니 저 이제 담배 줄일 거예요. 아. 사실 걔들 담배만 줄여도 그 돈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걔는 지속적으로 그걸 했어요. 아. 그게 작은 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사실 너무나 그 특히 SNS 상으로 너무나 화려한 것들만 접하게 되고 네네. 이 사회가 사실 너무나 정말 눈에서 보이는 것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끔 네, 너무나 호화로운 맞아. 것만 보다 보니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나는 버림받은 존재라고 느껴지는데 맞습니다. 그런 필리핀이나 그런 열악한 곳의 환경을 가게 보게 되면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네요. 네. 혹시 이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서 또 목사님 네.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또 뭐 필요하신 게 있다면 또 뭐 기도 제목 뭐 좀 전국에 나눠주세요. 지금 한 20개 가까이 네. 저 회복센터가 있으니까요. 네네. 주변에는 교회들이 예를 들어서 김장할 때 네. 그런 센터에 대한 또 김치를 좀 갖다 준다든지 약간의 또 아까 말대로 뭐 재정적인 것보다도 또 교회에서 갖고 있는 많은 재능을 가진 분들이 네.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한다든지 또 소풍을 간다든지 교회 행사에 초대한다든지 그런 것은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이제 아마 네. 지가 10년을 해오셨듯 네. 앞으로 또 미래 10년 후에 네. 지금 또 돌보고 있는 학생들의 미래가 또 그려지실 텐데 네. 혹시 영상 편지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10년 후에 혹시 이 방송을 보고 네. 뭐 1년 후든 2년 후든 이 영상을 볼 미래 또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좀 영상 편지를 미리 보내면 어떨까 싶은데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네, 이쪽 카메라 보고 한번 예. 영상 편지를 띄워볼까요? 얘들아, 세월이 이제 10년이 지났는데 그때 들킬까봐 몰래 하던 걸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마음껏 아직도 즐기고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너희들이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아내와 남편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게 있다면 너희들이 이제 좋은 아내가 되어줬으면 좋겠고 너희 부모님들이 못해줬던 부분 때문에 힘들었던 게 있다면 너희가 좋은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걸 잘 몰랐다면 우리 둥지에서 지내면서 우리 부부가 보였던 모습들, 함께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그런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다. 그리고 둥지에 있을 때 너희들이 받았던 거 절대 공짜가 아니다. 갚아라. 네, 나에게 안 갚아도 되니까 너희 주변에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너희들 후배들에게 꼭 갚고 베푸는 그런 인생 됐으면 정말 좋겠다. 다 정리가 됐네요. 그렇죠. 거저받은 것 거저 나눠주는 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네. 아유, 목사님 참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말씀하니까 그냥 저희도 다 눈물이 납니다. 그냥.
또 그 책을 쓰셨더라고요, 목사님. 네네. 마지막으로 그 책 소개 좀 해주세요. 책 제목이 예. 다시 아빠 해주세요. 네네. 갑자기 제가 이제 책을 하나 쓰게 됐는데 네. 둥지생활 10년 하면서 지냈던 아이들 이야기를 네, 너무 네. 구체적으로 쓰면 그 아이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었던 사건들을 다 사실이지만 네, 네. 사실인 사건들을 모아서 재구성해서 소설처럼 네, 네. 했는데 책 제목을 뭘 할까 하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네. 그 아이가 제게 편지 보냈던 예. 다시 아빠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책 하나 가져왔습니다. 아, 그래서 예. 예, 다시 아빠 해주세요라는 네네. 책이 그래서 하나 드리려고. 아, 예. 적어주시네요. 아니, 또 준비해왔습니다. 아, 네네네. 끝나고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둥지 아이들 이야기인데 예. 이 책을 보게 되면 아이들 사건과 다르게 아이들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요. 생각으로 쓰게 됐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행복한 비행을 예. 응원하는 네. 둥지 이야기를 또 책을 써주셨네요. 또 궁금하신 분들 책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오늘 수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휴, 그냥 약간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역을 했을 때 뭐가 결과가 막 다 좋아야 여기 나왔을 때 막 시원하게 얘기하고 재정도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네,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 구약의 선지자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 상황, 자기의 어려운 거를 위해서 굉장히 가슴을 치고 한탄했던 그런 선지자처럼 지금 보이고요. 네. 분명히 커다란 열매를 하나님이 가슴에 주실 거라는 아유, 그런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고 저도 네. 많이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봉규 형제. 저는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아이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오히려 좀 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네. 쪽에 마음이 있었는데 이야기 끝물에 스스로에게 든 생각이 6개월이라는 시간에 한 번에 변할 수 없는 게 꽃이 겨울에 피는 꽃이 있고 봄에 네네. 피는 꽃이 있는데 6개월 안에 피는 꽃이 있고 6개월이 자양분이 네. 돼서 10년 뒤에, 6년 그렇죠. 뒤에 네, 피는 꽃이 맞습니다. 있을 텐데 그 토양이 되어주는 이 땅이 있어야 애들이 꽃을 피는데 그렇죠. 최고의 땅이 지금 되어주시고 있지 않나. 네. 그리고 지금 보는 저희들도 좀 사회 좀 이제 어른이로서 좀 멋진 좀 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결국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과연 그 학생들에게 나는 돌을 던질 수가 있겠는가. 저는 아까 그 목사님이 화면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저도 만약에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네. 지금 뭘로 보여줬냐면 목사님이 30년 전 어린 시절에 나에게 던지는 메시지 같다라는 네. 생각도 들었어요. 네. 내가 나에게. 나도 누군가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맞습니다. 뭔가 충고를 하고 미래는 어떻다, 뭐 꿈을 가져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나 어린 시절을 돌아봤을 때 나는 떳떳했는가라는 네. 스스로 자책이 되면서 다시 아빠 해주세요라는 이야기가 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께 늘 하나님 품을 잡고 있고 떠나고 방황하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늘 매일매일 다시 아빠 해주세요라고 외치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누구에게 정죄할 수 없고 서열을 나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회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품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더 관심 갖고 사랑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멀리서 와주셔서 귀한 가정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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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